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CLS 모델입니다. 이제 신형 CLS 모델은 이제 현재 청담전 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물량이 풀리거나 출고받은 고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풀리기 전에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고자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CLS라는 것은 쿠페형 세단의 원조입니다. 원래 세단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생겼는데 그 세단의 정석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높이를 낮추고 뒷 C필러 쪽을 조금 더 깎아서 쿠페형 같은 세단으로 만든 거의 원조 가장 스타일리시한 세단이었고요. 그래서 2004년에 처음 데뷔를 해서 지금 3세대까지 왔습니다. 2004년이면 벌써 15년 전, 제가 15년 전이면 중학교 2학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멋있고 와 정말 벤츠답다. 너무 멋있고 너무 세련됐다. 15년에 이런 디자인을 해내다니 하고 정말 놀랐었는데 이번에 3세대를 오면서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CLS 파워트레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점은 직렬 유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은 최근에 V형, V6, V8 이렇게 V형 실린더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벤츠가 이번 페이스리프트된 S클래스부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S350이나 S400D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서 평이 좋은 엔진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지만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마치 가솔린 엔진을 타는 것 같다라고 평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그 엔진이 동일하게 CLS 400D와 400D AMG 라인에도 적용이 돼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물론 가솔린 6기통 엔진도 적용돼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EQ 부스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해서 제가 앞전에 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리뷰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엔진은 어디 들어가냐 하면 최초의 53 AMG 라인인 CLS 53 AMG에 들어가는 EQ 부스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벤츠가 전통적으로 63 AMG, 그리고 최근에는 45, 43 AMG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은 CLS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AMG 라인이고요. 이 53 AMG에 EQ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출력도 더욱더 잡을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굉장히 멋진 엔진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출시되는 라인업은 CLS 400D 포매틱과 CLS 400D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청담전 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둘 다 400D 라인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디젤 엔진이 먼저 출시가 되고 차후에 이제 가솔린 엔진과 53 AMG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도 해놨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은 CLS 63 AMG 라인업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CLS의 AMG 중에서 정말 달리기 깡패라고 불리는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그게 아쉽게도 이제 단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53 AMG가 채우고 있고 또 AMG GT 아시죠? GT에서 파생된 이제 4도어 쿠페 AMG GT4 세단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CLS 63이랑 라인업이 겹치다 보니까 CLS 63을 좀 버리고 이제 AMG GT4 식으로 거기 세단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짠 것 같습니다. 제가 GT4 세단에 대한 설명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LS 클래스 익스테리어 특징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정말 많았어요. 호불호도 정말 많이 갈리고 물론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지만 온라인이나 해외 리뷰 보면은 앞모습까지 괜찮은데 뒷모습이 망둥어다 정말 기아차 같네 벤츠가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악평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저도 약간 뒷모습이 아쉽긴 한데 물론 실물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무슨 벤츠 카페에서 이제 공도 주행하는 CLS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원래 차라는 게 도로 위에서 직접 봐야 또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랑 도로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깔끔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쿠페형, 이제 아무래도 쿠페형 세단의 원조격이다 보니까
쿠페형 디자인이 적용된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빔 LED가 기본 적용됐습니다. 이제 LED를 굉장히 많이 헤드라이트에 깔아놔서 헤드라이트 통해서 뭐 앞차가 오면 헤드라이트 각도도 내리고 뭐 하이빔을 켰을 때 그 차를 피해서도 밝혀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CLS부터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어시스트라고 해서 최대 650m까지 밝혀주는 굉장히 원거리에 이제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그 가장 전면에서 딱 도드라지게 보이는 파나메리카나 프론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파나메리카나라는 것은 이제 멕시코 그런 경주에서 따온 벤츠 300SL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 멕시코 파나메리카나라는 경주에서 이제 어원을 따와서 이제 점점 이게 AMG GT에도 GTR에도 적용되고 이제 신형 AMG GT에도 적용된 그릴인데요.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그릴을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합니다. CLS도 자세히 보시면 그릴이 밑으로 이렇게 넓어져요. 그 그릴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CLS 400D AMG 라인은 AMG 라인 외관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 모델보다는 스포티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테리어 특징으로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CLS 클래스의 인테리어 특징이 많은데요.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새로운 디자인의 핸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S클래스, C클래스, E클래스와 또 다른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E클래스와 S클래스를 보셨거나 뭐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핸들 좌우측에 터치 컨트롤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햅틱 반응으로 이제 좌측은 계기판, 우측은 LCD 모니터 조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터치하는 검은색 버튼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이 터치 컨트롤 패드가 물론 CLS에도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도 가능하게끔 왼쪽 부분에 이렇게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 핸들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E클래스와 S클래스와 동일한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 센터 패시아 부분이 굉장히 E클래스와 S클래스와 흡사해요. 거의 에어벤트, 이게 공기, 그 에어컨이나 난방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워낙 그 디자인이 완벽하다 보니까 또 크게 고칠 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중앙 부분에 뭐 우드 트림이나 알루미늄 트림 들어가는 부분을 카본 트림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AMG 라인 기준이고요. 일반 모델은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개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어떤 거냐면 실내 무드등 있잖아요. 요즘 차량들이 거의 다 적용돼서 나오는 건데 이제 실내 뭐 도어 쪽이나 센터 패시아 쪽이나 이런 전방 트림 쪽 뒷부분까지도 이제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총 64가지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E클래스와 S클래스 동일하고요. 근데 좀 특별한 부분은 그 바람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그걸 에어벤트라고 하는데 에어벤트까지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거는 CLS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뭐 기사 보니까 뭐 나이트클럽 같다, 뭐 노래방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직접 보면은 정말 거기 에어벤트까지 나오면은 진짜 화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썬루프가 적용되고요. 저도 이제 청담 전시장에 있는 차를 리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 말고 일반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특징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 클래스 편의상 특징입니다. 편의상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풀체인지된 모델이다 보니까 바뀐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 콕핏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S클래스나 E클래스도 뭐 이 300 이상부터는 계기판과 LCD 모니터가 이제 동일하게 듀얼 모니터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진짜 신형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이 굉장히 또 화려하기 때문에 CLS도 물론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옵션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S클래스는 다 기본 적용되고 E클래스는 뭐 이 400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CLS 클래스는 반자율 주행 옵션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 주행이 아니라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최대 1분간은 핸들에 손 떼고 엑셀과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1분이 지나면 핸들 한번 잡아주면 다시 한번 또 1분간은 반자율 주행이 되고요. 그리고 MMC, 그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라는 서비스가 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뭐 원격으로 차문 잠그고 열고 뭐 실시간 위치 확인, 뭐 차량 정보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위에 뭐 긴급 구조센터나 뭐 긴급 출동센터와 연결되는 그런 버튼들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클래스에 들어가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제 정말 1억 넘는 고급 세단에만 들어가는 그런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이제 일반 서스펜션은 뭐 코일이나 그런 서스펜션이랑 굉장히 좀 단단하고 좀 승차감 부분에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에어매틱은 서스펜션 안에 공기압이 들어가 있어서 뭐 항상 뭐 셀프 레벨링 기능이라고 해서 뭐 무게가 많은 쪽도 올려주고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서스펜션인데요. 뭐 S클래스를 통해서 이미 워낙 증명이 되어 있는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트림부터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거의 다 S클래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S클래스에 있는데, 이거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광고 보면 그 CEO인데 CEO가 사자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탈을 쓴 CEO가 하루 종일 막 직원들이 뭐 회의도 망치고 누군가 옷에 커피도 쏟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망쳐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S클래스를 딱 타서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기능을 딱 실행시키면 굉장히 이 바이오리듬, 뭐 신체적인 그런 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딱 릴렉스 시켜주면서 되게 컴다운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마사지나 뭐 그런 향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온도 조절도 차가 알아서 해주고, 뭐 음악도 굉장히 편안하고 뭐 밝고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을 통해서 탑승객들의 기분 전환을 도와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그것도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형 CLS로 오면서 원래 CLS는 4인승이었어요. 앞에 두 자리, 뒤에 가운데가 올라와 있어서 2명밖에 못 앉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패밀리 세단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5인승 시트 구조로 아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뭐 E클래스나 그런 세단들과 동일하게 이제 2열 시트가 3명까지 앉을 수 있게끔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도 물론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폴딩도 가능하게 마련돼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CLS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정말 최신화와 그런 전자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멋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CLS 클래스 제원 2세대와 3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위에 있고 3세대가 밑에 있는데, 전체 길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커졌어요. 다 커졌는데 전체 길이는 38mm 정도 길어졌고, 이제 너비도 10mm, 그리고 높이는 5mm 정도 높아졌고요. 휠 베이스는 65mm가 넓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씩 커졌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이나 기본적인 제원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2세대랑 비교했을 때 일단 엔진 자체는 일단 CLS 400D와 350D, 이전 모델 350D를 비교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V6 디젤 엔진에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기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배기량은 조금 줄었고, 변속기는 이제 9단 자동 변속기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출력 자체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자체도 350, 400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출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제로백도 거의 1.4초가 줄었습니다. 네. 1.4초가 줄었고, 연비도 이제 이전 모델보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현재 13.3은 유럽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조금 올랐어요. 이제 이전 모델보다 약 100만원 정도 뭐 수치가 올라간 거랑 옵션이 추가된 거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착하게 오른 편입니다. 뭐 AMG 라인은 뭐 1억 900만원이나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AMG 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부분입니다. 3세대 신형 CLS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2004년에 출시된 1세대 CLS 클래스의 모습인데요. 지금 가끔 공도에서 돌아다녀요. 이제 물론 많이 뭐 2세대 CLS로 모델 체인지가 되었지만 1세대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여전히 너무 멋져요. 지금 봐도 정말 뭐 촌티나거나 좀 구리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없는 여전히 멋진 세단이고요.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이제 CLS 때문에 BMW에서도 6 시리즈가 나오고요. 6 시리즈 뭐 세단, 쿠페, 그랑 쿠페도 나오고, 그리고 아우디에서도 A7, 쿠페형 세단인 A7도 출시가 되고요. 사실 CLS가 굉장히 이 세그먼트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뭐 아우디 A7도 멋지고 BMW 6 시리즈도 멋지지만 개인적으로는 CLS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요. 정말 트렌디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먼저 살짝 언급드렸던 메르세데스 AMG GT4 세단 모습입니다. 뭐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겠지만 이제 CLS 63 AMG 라인업이 없어지고 이제 이 AMG GT4라는 모델이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 AMG GT4라는 모델은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지만 현재 벤츠의 슈퍼카 AMG GT라는 모델에서 이제 파생을 해서 4도어 쿠페로, 4도어 쿠페로 만든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문이 4개고요. 그래서 GT4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뭐 국내 하반기 뭐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차량도 사실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전에 없던 라인업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라인업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CLS는 현재 뭐 CLS 400D, CLS 400, CLS 450, 그리고 CLS 53 AMG 이렇게 현재 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AMG GT는 굉장히 또 이 GT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AMG GT, GTS, 그리고 국내 정식 출시는 안 되지만 GTR이라고 해서 훨씬 더 공력 성능이나 그런 성능을 높인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밑에 3개로 분리해 놓은 건 AMG GT4의 라인업입니다. AMG GT53, 여기도 5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GT63, 그리고 63S까지 이렇게 GT4의 라인업도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벤츠의 라인업이 점점 정말 이거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요. A, B, C, E, S, 뭐 GLA, GLE, GLC 쿠페, 뭐 GLE 쿠페부터 해가지고 뭐 S 클래스 쿠페, C 클래스 쿠페, C 클래스 카브리올레, E 클래스 카브리올레, 정말 이거 말하다 보면은 날 셀 정도로 AMG GT도 정말 많고요. 정말 벤츠가 정말 엄청난 브랜드인 것 같긴 했습니다. 말이 꼬이네. 너무 놀래가지고. 벤츠가 정말 엄청난 브랜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라인업을 또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LS는 다시 한번 쿠페형 세단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멘트를 써봤는데,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긴 했어요. 뭐 파나메라도 있고요. 뭐 폭스바겐도 있죠. 뭐 폭스바겐이 약간 좀 다른 그런 경쟁 상대로 보진 않기 때문에 논외를 놓고 보자면 그래도 쿠페형 세단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LS가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왕좌의 자리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확실히 관심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6 시리즈는 거의 이제 끝물에 이제 단종은 안 됐지만 거의 단종 수준이고요. 그리고 A7도 현재는 판매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긴 했는데 한국에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터쇼에서도 이번에 공개를 안 하고 해외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도대체 언제 이게 뭐 환경부 통과가 돼서 인증을 받고 국내 런칭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CLS의 독주가 예상이 되는데, CLS가 과연 얼마, 물론 비싼 차량이라 뭐 E클래스나 C클래스처럼 판매량이 엄청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CLS의 인기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또 CLS가 이제 뭐 시승차나 다른 뭐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타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에 좋아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었고요. CLS를 한번 좀 고민하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고요. 오늘 CLS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